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입니다. 이제 한 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바람에 이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얘기하면 또 울컥할 테니까 그 얘기는 빼고 그 이런 오늘 아침에 조금 이상한 제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가 2023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수능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인 거죠. 그 교과를 내신 성적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썸네일 같은 게 떠 있더라고요. 서울대가 바보도 아니고 수능 성적에서 잘 받았으면 됐지, 성적 한 번 봤으면 됐지, 뭘 더 보겠어요. 내신 성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신 성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거를 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내신에서 2등급 뭐 2점 후반대를 땄다. 근데 어찌됐건 수능 정시에서는 뭐 합격선에 와 있다라고 하면 수능 정시에서 합격선 와 있으면 됐지. 내신 2등급, 3등급이 뭔 대수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뭐 내신을 본다는 말도 해야죠. 그것도 안 본다고 하면 혹시 욕먹을까봐 뭐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학생의 학교 생활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성도 중요하고요. 그 성실성은 학업 역량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런 썸네일이나 또 혹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정시 잘 봤으면 됐어요. 뭘 더 바라요. 성적은. 그죠? 뭐 내신 성적 더 따본다 한들 그뭔 상관이 있겠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학생의 성실성이나 이건 매우 중요한 자세이고 학업 역량이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이 전공 적합성도 결국 호기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사나 또는 그런 썸네일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올해 참여했던 뭐 제가 올해 1년 동안 이거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도와주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죠. 뭐 입학사정관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최근에는 이금수 선생님도 있었고 또 이금수 대진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었죠. 이제 그분도 있었고 또 광운대 또 단국대 가천대 입학팀장 또는 입학사정관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뭐 제가 혼자서 방송하나 매번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우리 입학사정관들에게 인터뷰 요청하면 뭐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이게 영상을 찍자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하시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말할 때 실수할까봐 또 있을 수 있겠고, 또 옛날에 뒤통수 때렸던 어떤 놈이 나한테 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지 않을까. 물론 뒤에 후자의 얘기는 농담입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굳이 억지로 하자면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번 얘기하고 그쪽에서 빠른 반응이 없으면 그냥 안 합니다. 왜냐면 귀찮거든요, 저도. 대학교 가서 촬영하고 또는 학교 가서 촬영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은 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다 못 갑니다. 다 못 간다기보다는 잘 안 가죠. 또 교장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기사는 써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기사를 쓰려면 이렇게 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죠. 힘듭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렇고요. 제가 사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 학부모님 중에 가련다님이라고 계신데 글을 소개하면서
이 학생의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학습법과 관련한 얘기인데 사실 학습법은 실제로 그 학습 국영수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어우러주는 그런 게 효과가 있는 학생이 있고, 이것도 이제 학생마다 다 틀립니다. 틀려서 사실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잠재적으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모른다기보다는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늘상 이제 그 저의 방송을 자주 들으시고 하셨던 분이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이분의 그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용기나 또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컨디션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대표님께서 끝까지 열심히 한 기록물이 대학의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실감납니다. 아이가 22일 기록물들을 마감하고 미쳐내지 못한 것을 메일로 보내면 어떨까 했더니 쌤께서 안 받아주신다고 거부하네요. 거부하죠. 일단은 거부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선생님들이죠. 당연히 거부하죠. 왜냐하면 너만 특별히 하게 해줄 순 없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전 작업. 제가 이렇게 벤처 기업들 예전에 할 때 보면 투자를 조금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뭐 20억도 받고 뭐 30억도 받고 어찌됐건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만약에 제가 그 대인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없었다면 받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도 물론 그렇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억지로 막 넣어라 이런 표현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미쳐내지 못한 것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살짝 흘릴 수는 있죠. 아직 수업 중이잖아요. 아직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뭐 예를 들면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거 정말 썼는데 기똥차게 썼어요. 나 그거 못 내서 너무 아쉽습니다. 라든지 그러면 저놈이 진짜 노력하는 애구나 이렇게라도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라도 기록되게 하라는 얘기, 그렇게 기록되게도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아이가 이게 또 관계가 이런 게 있어요. 아이와 그 선생님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도 막 비비고 싶고 아양 떨고 싶고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선생님들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 동일한 조건에 해두고 싶으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학종형 인재를 좋아한다고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고, 새로운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학종형 인재가 좋아. 학종형 인재는 어떤 거냐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옳지 않으면 또는 옳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주장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 왜냐면 그 얘기를 해야 내가 알아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이가 조리 있게 또는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애가 이런 능력이 있네. 매번 조용하더니 얘가 별반 말도 없는 것 같더니 얘가 저런 면이 있었네. 라고 이제 기억에 담아두게 되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주신다고 거부하네요. 그랬더니 엄마가 라떼는 말이야 하고 잔소리를 하려다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맞아요. 그 엄마하고 같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하려는 욕구가 나려고 하면 그 선생님이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좋은 선생님은 막 아양도 떨고 싶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억지로라도 좋아한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 그죠? 그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저 선생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었는데가 아니라 그 사람 장점 있잖아요. 그 선생님의 장점을 막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그래도 해야지 이런 욕구가 들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투자 얘기를 했었지만 투자 받을 때 이게 막 이렇게 뭔가 브리핑 하고 나면 뭐 PT를 하고 나면 막 이 엄청난 뭐라고 하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도 있고 있지만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야, 씨야, 투자하지, 죄송합니다. 야, 투자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못 받죠. 꾹꾹 참고, 그래도 조리 있게 설명해내고, 그러면서 내 아이템이 갖고 있는 단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는 어떤 곳은 일부러라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지나가고 보면 나한테 참 고마웠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의 단점을 얘기해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템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어떤 것이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결국 학생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끝 이렇게 돌아서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끝끝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러면 제출하지 말라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양심에 어긋난 거라면 내가 입으로라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게 결국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 아이가 기록물보다는 이과 교과 공부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달래기 힘들었는데 대표님 댓글 캡처해 놓은 것 보면서 힘을 내어 보았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기말 교과 수학쌤이 기말 교과 교과 수학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중간 시험보다는 잘 보았지만 합산시 1등급이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그죠? 정말 어떤 아이 보니까 1점 때문에 2등급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다 감안해서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1등급 받으면 좋죠. 좋은데 그 2등급이 왜 2등급이냐도 보거든요. 만약에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학생이라면 그런 것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렇다는 거니까 학생부 교과야. 그렇지만 이제 그보다 덜 노력했다면 덜한 점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낮은 점수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냥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과정에만 신경 쓰기로 대표님께서 그 다음날 방송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다짐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말 수학은 훨씬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학 학원을 끊고 본 시험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이런 학생들 많죠. 요즘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이런 경우이지만 물론 뭐 다른 학생도 동일한 조건이었을지 모릅니다. 동일한 조건일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해낸 거잖아요.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나의 엉덩이의 무게를 지탱해 준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선생님께 살짝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보면니까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강의하고 학생들에게도 강의하고 이제 학부모들에게 강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각각 생각하는 그 것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선생님들 모시고 왜 그거 왜 안 적어줬어요?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출연할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내가 얘기 좀 하지? 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얘기해? 나 못해. 라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제 방송에 출연해도 이제 그런 얘기를 답변이 못하겠지만 대신 제가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학원도 끊고 그죠? 이게 선생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에게 수업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 이번에 지난번에는 뭐 88점이었는데 이번에 94점 나왔죠? 라고 하면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저 완전히 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뭐 선생님이 바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수업 시간 끝나고 선생님이 이제 자리에
뭐 앉아 계시다고 하면 아, 선생님 저가 원래 88점이었다가 한번 학원 끊고 한번 제대로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듣고 따로 노트 필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봤는데 보통 왜 노트 필기 하는 거 왜 좋은 대목 나오잖아요. 문제풀이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봤고 어떻게 시도를 해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썰을 풀어주는 거죠 선생님에게. 그랬더니 요번에 요거는 우리 학부모님 자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완전 힌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쟤는 학원도 끊고 했던 거기도 써놓는 거죠. 교사가 얘는 학원도 끊고 뭣도 했고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올랐다. 참 대단한 아이다. 이렇게 써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학원도 끊고 했는데 성적을 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어디로 가냐면 성적으로 갑니다. 어차피 그 뭐죠?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성적이 좋아졌어? 얼마큼 좋아졌는데?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이럴 때 내가 그랬구나. 물론 딸랑 1점이면 뭐 한 거지만 그래도 1점이라도 올랐으면 어디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노력들이 보이죠. 이제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좀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데이터 뭐 이메일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데이터를 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라면 그런 걸로도 뭐 입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틀리잖아요. 아이가 워낙 얘기하면 저봐 도대체 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선생님들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들 가만히 보면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는 거 말로라도 선생님 제출하려고 했던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감문이 있든 뭐가 됐든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 제가 소감문을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소감문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선생님 그때 왜 말씀해 주셨던 교과 수업 시간에 언제 얘기했던 그 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든지 결국은 이게 소통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학과에 교육학과, 음악학과, 미술, 체육 모든 학과 기계공학과 인문학과,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든 계열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인데 그 소통 능력을 아직은 잘 못하죠. 내가 수줍어하거나 또는 소심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말을 잘 못하는 경우나. 근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라도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애들에 비해 떨어져. 하지만 이 아이가 노력해가는 모습을 선생님이 기록만 해줘도 이 아이는 그 노력이 이 아이가 얼마나 부족한 아이인 줄 선생님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그 자세가 기록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시험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하고 그 다음에 입시의 히어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경우에 분명히 지금 요분의 그 가련다님의 제가 알기로 딸이었는데 예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따님을 자꾸 이 학생의 경우에는 칭찬으로 먹고 사는 아이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 아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아이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잘 시켜주면 따라올 나이인 거죠. 사기야. 그렇게 따지면 모든 아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제 느낌으로 이 학생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교과 공부에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과 공부 잘해서 그 학교 1, 2, 3, 4 등이 아니면
어차피 서울대 원서를 못 넣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물론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1등급이거나 어쨌든 노력해서 2등급 초반대라도 간다면 매우 중요한 자세인 거죠. 그런 걸로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시키면 아이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조금 더 잘하는 학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어찌됐건 올해 제 방송에 제 채널에 출연해 주신 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